네,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하 공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세 개로 나눠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공간 지각 능력을 타고난 학생의 기하 공부. 두 번째, 천부적인 재능은 없지만 공부 감각이 좋은 학생의 기하 공부. 세 번째,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 번째에 해당하겠죠. 수학적 감각이나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비해서 부족한 학생의 기하 공부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나눠야 되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첫 번째 타고났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요 두 번째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이들은 상위 뭐 0.1% 정도 되는 그런 정말 특수한, 정말 재능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을 타고나서 막 머릿속에서 막 큐브를 분해하고 막 선을 분해하고 막 보조선이 막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터처럼 막 보이고 막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 이제 기하적인 감각이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기하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공간 지각 능력이 타고난 학생의 기하 공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절대 솔루션을 참고하지 말 것. 솔루션, 해설을 절대 참고하지 말 것. 자, 요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정말로 아이가 재능이 있고, 이제 정말 선생보다도 잘해요. 그냥 선생보다 덜 배워서 못하는 거지, 훨씬 더 똑똑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 IQ가 높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풀 수 있습니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개념만 알려주고 절대 아이가 다 풀 때까지 솔루션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솔루션 해설은 언제 보여주냐? 아이가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제 확인을 할 때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설도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이가 푼 것과 해설이 푼 거를 비교해서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이제 솔루션, 이제 풀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계속해서 풀이 방법이 파생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 이 아이의 기하적인 재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거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대수나 함수적인 방법보다 기하의 본질적인 방법에 더 집중할 것.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도형 그 자체를 이해하면서 도형의 보조선을 긋거나 도형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어내면서 정말 기하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지만 뭐 함수나 방정식, 대수 그런 부분으로 계산을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나 대수 함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나중에 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하 본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능이 없는 학생이 기하의 본질적인 재능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기하의 본질적인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영영 기하를 어려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앞에 첫 번째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요. 나의 방법과 타인의 방법을 비교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 자, 제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를 한번 여담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학원 강사를 처음 할 때 특목 경시 강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과학고나 영재학교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쵸? 그럼 그런 아이들 수업을 뭘로 하냐 하면은 뭐 경시 수업 자료 국내본도 있지만 외국 경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그 외국 번역본들이 대부분 답은 있는데 해설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만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솔루션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선생님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 이제 수업인데 그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어줘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아무리 고민을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그것만 고민하니까 하루 종일 갑자기 뿅 하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풀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재능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A4 용지 양면으로 꽉 채우게 거의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 20분 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긴 풀이 방법으로 약간은 대수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끔 문제를 풀었죠. 아이들은 이제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풀었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지는 못하고 아, 역시 저 선생님 똑똑하다. 저 선생님 문제 풀 수 있구나라는 그냥 공연을 보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 어차피 니네는 이거 이해 못한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 중에 굉장히 똑똑한 한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서울광영제학교 붙은 이제 합격한 아이인데 나중에 그 아이가 이렇게 제 풀이를 보더니 이렇게 약간 어색한 말투로 선생님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분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긴장했어요, 제가. 너무나 긴장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얘가 풀면 어떡하지? 더 쉬운 방법으로 풀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얘가 한 보조선을 한 4~5개를 그어서 저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한 5분 만에 풀이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분 동안 풀이를 설명을 한 걸 간단하게 한 5분으로 줄여서 이제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제 솔루션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정도 감각이 있어야지 이제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학원에서 광고하는 뭐 가베나 아니면 큐브나 뭐 그런 다양한 창의 학습을 했을 때 발달이 되는 거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냥 똑똑한 정도의 아이가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생각보다 발달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많이 하는 얘기지만 창의, 사고력은 절대 학습으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상이 조금 끊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얼굴 화면을 나오게 하면요. 화면이 조금 끊기더라고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을 제가 이제 저도 뚱뚱하고 못생겨서 얼굴을 안 나오게 하고 찍을까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얼굴을 나오게 하는데 조금 끊깁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천부적인 재능은 없지만 공부 감각이 좋은 학생의 기하 공부. 부모님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2번에 해당합니다. 1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2번에 대부분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아이들은요. 다양하고 많은 솔루션을 참고할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순발력이 좋고 공부 센스가 좋습니다. 암기도 잘하고 계산 능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암기력과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좋고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냥 그 느낌 자체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 푸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학습을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막 엄청 이해력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사진과 같이 이제 문제를 찍어서 외워서 푸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높은 계산 능력을 활용해서 복잡한 공식을 그냥 빨리 계산을 해서 푸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막 엄청나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아니고 단순히 순발력과 공부 센스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솔루션, 많은 해설을 이제 다양한 해설, 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보면 볼수록 이 아이의 잠재 능력은 점점 더 발달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 해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지만 남이 해놓은 해설을 많이 보면 다양한 해설을 다양하게 볼수록 감각과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에 치우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낙 계산 능력과 대수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어머니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함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 자, 우리가 기하가 어려운 이유는요, 옛날에 이제 문이과 통합되기 전에는 문과로 가면 기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과를 가더라도 기하 벡터를 하더라도 기하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 삼각함수, 그 다음에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기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여기 이제 기하는 이제 뭐 이과 절대평가 과목이지만 이게 통합 과목으로 문이과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등 기하가 활용되는 문제들, 보조선을 그어야 되거나 활용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형의 닮음이나 그런 것들도 애초 당시 좌표를 찍어서 함수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가서 충분히 이제 그 기하적인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앞에 첫 번째 얘기한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유형별로 최대한 많이 풀어봅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센스가 좋기 때문에 한 문제를 잘 풀면요. 그 방법대로만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단 말도 워낙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풀고 복잡한 방법으로 풀더라도 계산 능력으로 밀어버리니까 이제 티가 잘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형과 많은 방법대로 풀어보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학적 감각이나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비해서 부족한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 속하죠. 자, 부족한 학생의 기하 공부.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는 학생들이 이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자, 대부분 전체의 한 85%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수학 공부 시키고 그런 게 뭡니까?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볼 때 수학이 어렵지 않게 좀 수학이 도움이 되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1등급을 받거나 뭐 수능에서 100점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능력이 좋은 학생들한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데 애초 당시 포기하고 문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수능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 우리가 보통 100점을 맞으면 좋지만 100점을 맞는 영역이 꼭 아이가 수학적 능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점의 영역은 사실 조금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점수를 기준으로 둬야 되냐? 92점이나 96점을 기준으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92점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92점을 변동 없이 잘 92점을 만드는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두 문제만 틀리고 92점을 변동성 없이 잘 만드는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92점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96점, 더 운이 좋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수학적 감각이 조금 뛰어난 학생, 2번 학생 같은 경우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96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96점. 그리고 킬러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 똑똑해도. 그럼 그 문제 하나만 틀리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그 문제 하나도 맞춰서 100점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 가야 되냐 하면요. 96점과 92점으로 두고 가야 되는데 이 96점과 92점은 특히 92점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없어도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기하로 넘어오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보다 기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조선을 그을 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긋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작도 그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안 되는 부분에 너무 일찍부터 힘을 빼지 말기. 자, 아무리 수학적 감각이나 기하적 감각이 낮은 학생도 그 학년이 되면 그 능력이 발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이 안 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가 2학년 2학기 도형의 닮음, 3학년 2학기 원과 직선, 피타고라스, 삼각비 뭐 그런 거 공부할 때 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구멍이 났고 그게 구멍이 났다고 어렵다고 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기하 특강을 듣고 막 여기 못하니까 너는 중학교 가서 땡이다 끝났다 인생 끝났다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안 되면 그냥 기본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하고 나중에 내신할 때 더 열심히 하자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굳이 그게 채워지지 당장 내신 볼 거 아니잖아요. 그쵸? 굳이 그게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 가지고 너무 힘 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학도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암기 과목입니다. 이해를 물론 해야 되지만 안 되면 암기도 해야죠. 모든 도형의 문제를 많이 외우고 보조선을 긋는 방법도 외우는 거예요. 킬러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암기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복잡한 도형, 가벼운 도형 모든 이 도형의 닮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사각형이나 내심, 외심 문제에서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지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사진처럼 찍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힘 빼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재학년이 돼서 더 채우면서 기본 위주로 무조건 기본 위주로 공부하고 암기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솔루션과 보조선을 모든 해설과 보조선을 외워버리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개인적인 생각 총평입니다. 자, 너무 처음부터 힘을 빼지 말자. 앞에서 얘기했죠. 처음부터 너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계산 능력입니다. 대수. 그쵸? 연산이나 계산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많이 하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학생도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재학년 연산이나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하 같은 거는 재능이 없으면 못해요, 사실. 그 못하는 거를 처음부터 막 우리의 기하 못해서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공부 어떻게 하냐 하고 힘 빼지 말자는 거죠. 그냥 그 학년 가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식을 외우고 보조선을 열심히 외우고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가자는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나와 있죠. 저희 아이는 안 했어요. 가베, 큐브 등 실질적으로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수도쿠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자, 그런 게 도움이 되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큐브 같은 거 저 큐브 정말 못 맞춰요. 어떻게, 저는 큐브 잘 못 맞히고요. 이제 물론, 그리고 저는 이 창의사고력 문제 푸는 거를 싫어해요. 예. 물론 지금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그런 문제를 풀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나 싶어요.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예. 뭐, 바둑을 둔다든지, 뭐 바둑을 두면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 저는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느낌입니다. 뭐 수학을 잘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자, 여러분들이 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 그거는 1번 타입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2번 타입이고요. 1번 타입의 정말 그런 아이는 정말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어, 정말 약간 우리 아이가 전능아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달라요. 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이. 자, 세 번째. 기아가 발목을 잡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경우는 없다. 이것도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자, 1-2 중등 1-2와 3-2 요 두 과목 사이에 2-2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 2-2 여기에 기하가 뭐가 나오냐 하면요. 내심, 외심, 사각형, 도형에 닮은 피타고라스 그렇게 나옵니다. 이 2-2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1-1은 열심히 안 해요. 왜?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들이 선행을 빨리 나가려고 1-1하고 2-1하고 3-1하고 개통수학이라고 해서 고등수학상 그런 식으로 나가요. 절대 아니에요. 1-2 중요합니다. 1-2 잘 해놓고 공식을 잘 외우고 개념을 잘 익혀야 고등수학에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요. 3-2 중요해요. 삼각비, 원. 이 원 같은 경우에 수학상의 도형의 방정식과 연계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삼각비 역시 열심히 안 해놓으면 삼각함수 할 때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연계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막 엄청나게 보조선 긋는 심화 막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본 공식과 개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외워둬야 돼요. 머리통을 빵 쳤을 때 라라라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 사인 30은 2분의 1,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사인 90은 뭐 1, 사인 180은 0, 뭐 그런 식으로 머리통을 빵 쳤을 때 계속 얘기할 수 있게끔 공식을 너무나 많이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고등수학을 할 때 큰 결손이 없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었던 기하 공부 방법이었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보는데 부담이 되실까봐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